예, 안녕하세요. 공정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정관리 소개서부터 이제 공수계획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주관식으로 나오고 아니면은 객관식 보기로도 각각 특징별로 보기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정관리 기능입니다. 공정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이 공정관리란 이제 제품 원자재에서부터 이제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뭐 작업의 경로라든가 시작일과 완료일, 그다음 뭐 작업 지시, 그다음 최종 완제품에서 제품 검사까지 이 제품 생산에 있어서 이 총체적인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만 알아두시고 이제 공정관리의 목표입니다. 이 공정관리의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보기로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정관리 대내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대내적인 목표라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이고 이제 비용 절감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작업의 대기 시간 감소라든가 이제 기계 설비 유휴 시간의 최소, 그다음 생산 자원의 뭐 정량 적기 조달,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접근하면은 이제 비용 절감입니다. 이제 대외적인 목표입니다. 대외적인 목표는 최종 목표는 이제 고객이 요구한 품질과 이제 납기 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목표는 이제 고객이 요구한 이제 뭐 품질이라든가 납기 이거를 목표로 이제 공정관리를 하는 게 대외적인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공정관리 기능입니다. 이 공정관리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계획 기능, 그 다음이 통제 기능, 마지막이 이제 감사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에는 또 각각의 또 세부적인 종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용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주관식으로도 항상 한 문제 이상 나오고 2급에서도 뭐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트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은 이제 상호 좀 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 기능에 의해서 이 절차 계획이나 공수 계획, 일정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후 작업 진행을 통해서 이 계획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변경이 되면은 이 통제 기능을 통해서 다시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작업 활동을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제 생산 활동이 끝나면은 감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생산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공정에서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 기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 기능, 이제 공정 계획이라고도 하고 이제 절차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 루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루틴, 이 스펠링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루틴이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주관식으로요. 그래서 이 공정 계획 아니면 절차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공정 과정, 이 작업에 필요한 뭐 작업 순서나 아니면 설비나 공구, 그리고 뭐 소요 시간 이런 모든 활동들을 결정하는 활동으로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정 계획은 향후 이 원가 계산 시 기초 정보로 활용된다,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수 계획입니다. 공수 계획이란 이제 우리 작업 생산에 있어서 작업이 결정된 작업량, 이 작업량을 다른 말로 부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이제 생산 능력이라면은 뭐 노동력이나 뭐 기계 설비
이것을 서로 비교 검토해가지고 이제 작업 간 부하가 걸리지 않는지 이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바로 공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접근하면은 이 작업 후 부하가 걸리지 않는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조정하는 활동이다.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 계획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작업량과 이 노동력, 생산 능력을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처음이 이제 부하 계획입니다. 이 부하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량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량을 우리가 이 생산량에 필요한 작업 인원과 기계 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비교 가능한 척도로 환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하율이란 이제 평균 작업량 나누기 최대 작업량 이제 백분율이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알아두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도 그냥 이게 부하율이라 해가지고 이 공식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간혹 나왔었습니다. 한 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공식까지 같이 외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능력 계획입니다. 이제 능력 계획이라면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 기계 설비를 말하고 이거를 이제 아까와 비슷하게 비교 가능한 척도로 환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공수계획에는 세부적으로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이 있으며 이거를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부하가 걸리지 않고 최적의 상태가 이제 조정하는 활동을 공수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정계획입니다. 이제 일정계획은 이제 원재료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완제품 조립까지 전 구간에 걸쳐, 전 공정에 걸쳐 이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 대일정 계획과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계획에 대한 이 용어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에는 대일정 계획과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특징으로는 대일정 계획이란 아까 장기 계획, 그러면은 총괄 생산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단위 수요 계획이라 그랬죠. 이 연단위 수요, 그러니까 연단위 수요 계획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 기준 생산 계획, 그 주단위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기적인 이제 플랜으로 종합적인 생산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일정 계획입니다. 중일정 계획이란 앞서 설명드린 그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이제 거기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주 단위로 공정별로 그 작업 계획과 공정 계획과 이제 공수 계획이 이제 수립하는 활동으로서 일정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일정 계획입니다. 소일정 계획은 정말 이제 기준 단계, 이 자재 소요 단계까지 와서 이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 이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생산 계획에 따라 작업자, 기계별로 작업 배분을 하고 이제 시작일과 작업 진도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에는 이제 일정 계획도 시험 문제 간혹 나왔었고, 이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일정 계획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차후 요 대일정 계획과 중일정 계획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징별로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정 계획의 기본 방침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솔직히 왜 시험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한번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 이 작업 흐름의 신속화라 해가지고 가공 이동 로트 수의 최대화, 그 다음에 이 병렬화가 아닌 뭐 직렬화,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 기능입니다. 통제 기능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계획 기능에서 이제 수립된 계획들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실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 번 더 관리하는 그런 이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기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작업 배분입니다. 이 작업 배분은 앞서 공정 계획, 작업 배분은 이제 절차 계획, 그러니까 공정 계획입니다. 공정 계획에서 수립된 일정들을 그 공정별 공구와 이제 설비가 실제 현상에서, 실제 상황에서, 현장에서 뭐 변동된 게 없는지 아니면은 변동이 되었다면은 다시 이걸 최적의 작업 배분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력 관리, 능력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능력 관리는 여력 관리는 이제 공수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겁니다. 이 공수 계획에서 산출된 그 부하량, 그 다음 생산 능력을 검토해서 중간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은 변동 사항이 있다면은 이것을 다시 균형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진도 관리입니다. 진도 관리는 이제 일정 계획에서 수립된 그 전 공정별로 그 일정 계획에서 수립된 그 생산 그 진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정 계획에서 수립된 그 작업 시작일, 그 다음 완료일, 이 전 진행 상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게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과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비교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진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좀 더 작업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진도를 앞당긴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기능입니다. 감사 기능은 앞서 계획 기능과 이제 통제 기능을 거쳐 이제 한 번 더 검토돼서 이제 실행된 이런 과정들이 차후에 이제 감사 기능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차후 또 생산 이제 계획 활동을 통해서 이 개선해 가는 활동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수 계획입니다. 공수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 공수 계획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공수란 뜻은 이제 사람 혹은 기계가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양으로서 이것을 물리량으로 이제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위해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비교가 나타낸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산이론 첫 시간에 이 공수 예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단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 계획에서는 크게 시험에서는 일단 공수 단위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제 공수 단위란 이 작업량을 일, 시, 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사람이 시간당 일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분당 일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공수 단위의 그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사지선다로 해서 이 인일수, 그 다음 인시수, 그 다음 인분수, 이렇게 세 가지 옳은 정답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인월수, 그래서 맨, 만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수 단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능력 계산인데요. 이 능력 계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뭐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예제문 문제만 풀어보시면은 시험 현장에서는 뭐 이제 시험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능력 계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인원 능력, 이 사람에 대한 능력 계산하는 것과, 그
그 다음에 기계 능력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 인원이라 해가지고 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작업 능력에 따라서 이 환산 인원을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숙련공이다. 남자 숙련공은 그래서 이 시간당 1만큼 일한다. 그럼 1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고, 뭐 미숙련공이다. 그러면은 이 남자 숙련공이 하는 거에 비해 반밖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0.5를 곱해주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실 거는 그리고 이제 그 가동률에서 이제 실제 계산할 때 그 간접 작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접 작업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회계 쪽에 보시면은 그 뭐 직접 노무비 아니면은 뭐 간접 노무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직접적으로 일을 했으면은 뭐 바로 그냥 작업률이 되겠지만은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간접 작업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구 공장의 직원 출근율은 80%이고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률입니다. 작업률은 20%라고 하면은 이 가구 공장의 가동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출근율이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하고 이 간접 작업률이 20%라 했습니다. 이 간접 작업률은 이제 1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0.2를 빼주면은 0.8이 됩니다. 그래서 0.8, 0.8은 0.64. 그래서 이걸 100분율로 하면은 이 공장의 가동률은 64%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인적 능력의 예제입니다. 이제 인적 능력은 아까 이제 환산 인원, 이 비교 가능한 그 환산 개수를 곱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구 공장의 남자 숙련공은 5명, 미숙련공은 4명, 여자 숙련공은 3명이다. 그래서 뭐 한 달 근무일수는 25일이고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이다. 이 작업자의 가동률은 90%라고 이제 가정할 때 이 인적 능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 환산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남자 숙련공은 1, 미숙련공은 0.5, 여자 숙련공은 0.8. 그래서 이 남자 숙련공 5명은 그대로 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1을 곱해주고 이제 미숙련공 4명은 이 0.5 환산계수를 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숙련공은 3에서 그 환산계수 0.8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0.4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제 가동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월 단위 기준, 이 문제에서는 월 단위 기준인데 이제 한 달 근무일수는 25일이고 25일에서 이제 하루 8시간 작업 시간이 8시간이라 했으니까 25에서 8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의 가동률은 90%라 했죠? 그럼 가동률은 0.9입니다. 그래서 인적 능력 이 공식입니다. 이 환산인원 10.4에서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200시간 그리고 가동률은 0.9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을 곱해주면은 이제 1872 맨아워다. 그러니까 인시수다. 시간당 이 작업자가 시간당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계 능력입니다. 기계 능력도 뭐 똑같습니다. 인적 능력과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사람이냐, 인원이냐, 아니면 기계 대수냐, 단순히 2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뭐 기계 5대의 설비가 있고 한 달 가동일수는 25일이고 하루는 8시간 일을 한다. 가동률은 90%일 때 이 공장의 기계 능력을 구하시오. 자, 5대 있었죠? 그럼 5대에서 아까 실제 가동 시간은 25일에서 8시간을 곱하면은 이제 월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률은 0.9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00시간 이제 가동률 0.9는
이제 그 머신 아워다. 앞에는 이게 맨이었다면은 인적 능력은 이게 맨이지만은 이게 기계 능력은 이게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 계획의 기본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시험에 그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왜 시험에 문제 나왔는지 솔직히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 큰 제목별로 객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 공수 체감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1급 그 주관식 그 문제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객관식으로도 이제 그 객관식 그 보기로도 가끔 나왔었기 때문에 이 공수 체감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수 체감의 법칙이란 주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이 누적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학습률은 대개 20%에서 30%로 이제 체감한다. 이 학습률이 무엇이냐? 이 누적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그 작업자가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20%에서 30%만큼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작업 소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소 비율은 보통 이제 20%에서 30%인데 시험에서는 보통 20% 이렇게 이 수치는 이렇게 20%로 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공수계획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정 분석에서부터 이제 간트 차트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